자, 안녕하세요. 자, 앞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자, 오늘은 그 GTQ 2급의 첫 문제를 한번 저랑 익혀볼 텐데요. 도구 활용 따라하기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TQ 2급은 총 4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기능평가로 나와 있는 도구 활용하는 문제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TQ의 문제가 4문제밖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유형으로 다르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도구를 익히셔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사용하게 될 도구는 도장 도구와 그 다음에 문자 도구, 그 다음에 블러시 도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바로 문제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문제에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혹시 지금 교재를 갖고 계신다면 교재는 47페이지 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을 여셔서 이 포토샵의 화면 세팅이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먼저 문제 파악을 할 때 교재만 보시는 것보다 원본 이미지를 불러오셔서 비교하시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본 파일 가져오도록 할게요. 파일을 클릭하셔서 열기. 자, 교재나 아니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 원본 이미지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나오거든요. 지금 교재 47페이지를 보시면 GTQ의 파트 2 폴더에 연습문제 1에 2급-1이라는 파일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여기 파트 2 연습문제 1 더블클릭. 여기에 보시면 2급-1이라는 파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클릭을 했었을 때 이미지를 확인을 하셔서 열기 누르면 됩니다. 자, 먼저 출력 형태를 먼저 보면, 문제를 읽지 않아도 출력 형태를 먼저 보면 우리가 이 주황색에 대한 러브 사탕이 하나만 있어요. 근데 교재에는 출력 형태에는 총 4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크기와 위치가 똑같은 것도 있지만 크기가 조금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방울 모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데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효과에서는 복제 및 변형을 이용을 하라고 나와 있고, 주황색 사탕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러시 도구를 이용을 해서 물방울 모양을 만드는데 동적 모양과 분산을 하라고 나와 있고요. 문자 효과를 이용을 해서 화이트 데이를 입력을 하는데 글꼴 크기, 가운데 정렬, 행간을 맞추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화이트 데이라는 글씨를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을 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림자 효과, 외부 강선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가 파악이 됐으면 우리가 세종이를 불러와야지만 되는데요. 이 GTQ 2급에서 모든 문제는 원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종이에 원본 이미지를 붙여서 편집을 하셔야만 합니다. 절대 원본 이미지에서 편집을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도구에서 이동 도구, 맨 위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동 도구를 이용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원본 이미지가 크게 한 화면에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급-1이라는 이 탭을 마우스로 끌어다녀서 드래그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본에서 바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일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자, 항상 여기가 픽셀로 되어 있나 단위, 픽셀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크기가 나와 있거든요. 400에 600. 자, 보통 밑에 부분은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제 화면을 봤더니 여기 색상 모드가 회색 음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꼭 RGB 색상으로 바뀌어져야 색상 표현이 되고요.
8비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했더니 원본이 사라지죠. 여기에 같이 탭이 붙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마찬가지 무제 1이라는 탭을 드래그를 하셔서 창을 분리를 시켜 놓으세요. 자, 이렇게 나란히 놔둔 상태에서 여기 원본 이미지를 클릭을 하셔서 지금 이동 도구 선택이 되어 있는 다시 확인하시고 원본 이미지를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하얀색 종이에다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딱 들어갔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창의 모서리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시고 드래그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똑같은 이미지가 두 개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원본인 2급-1은 창을 닫도록 합니다. 자, 간혹 가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즈보다 원본이 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확인을 하실 때는 한번 컨트롤 T를 이용을 하셔서 이 조절점이 이 종이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이 컨트롤 T는 단축키인데요. 어떠한 객체의 크기와 회전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단축키로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요한 단축키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 창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경 위에 레이어가 하나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레이어 1이라고 놔두면 얘가 어떤 작업창인지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하실 때마다 이름을 바꿔 놓으셔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원본 이미지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하셔서 글씨를, 이때 중요한 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 글씨를 더블 클릭하셔서 글씨가 블럭이 지정이 되면 딜리트로 지우신 다음에 이름을 써주시는 게 이름을 써주셔야지 돼요. 저는 원본이라고 이름을 쓸게요. 이 이름은 시험 문제에 주어지진 않고요. 우리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황색 하트 모양을 복제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 건데 이 복제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도장 도구를 이용을 해서 복제를 하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도장 도구 아이콘이 나와 있죠. 그럼 거기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두 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복제 도장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위에 보시면 블러시 도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블러시 도구가 아니라 블러시 옵션이 나오거든요. 블러시 옵션에 여기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종류의 블러시 모양이 나옵니다. 교재에서는 175px라고 하라고 사이즈를 맞추라고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바로 클릭을 하시지 마시고 러브라는 하트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면 동그라미 영역이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170으로 했는데 여백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175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 숫자는 문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여백이 너무 많이 남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봤더니 숫자는 크기는 127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종류가 명확한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겉에 이렇게 뿌연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네들 블러쉬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정확한 동그라미보다도 뿌연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도장을 찍을 때 겉에 있는 배경까지 너무 많이 찍히기 때문에 약간 흐릿한 걸로 선택을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도장을 찍을 건데 이 도장 도구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도장 스탬프 찍듯이 이 이미지에 러브라는 이미지를 도장을 인식을 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종이에다가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 하트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Alt 손을 떼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하트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출력 형태, 문제 출력 형태를 보시고 원하는 곳에다가 클릭. 자, 지금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여기에 보시면 원본에 하트가 도장처럼 찍혀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근데 나머지 하트 모양을 봤더니 크기도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조금 변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동 도구 눌러 볼게요. 이 하트가 도장으로 찍혔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이지도 않고 얘네들이 하트가 분리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트가 떨어져야지만 크기가 조절이 되고 위치가 바뀌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드래그를 해도 원본 이미지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하트를 분리를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도구 모음에서 이동 도구 바로 밑에 있는 사각 선택 툴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영역에 맞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반짝반짝 드래그를 하죠. 너무 여백 없이 이 부분은 하시지 마시고요. 약간의 여백이 있게 드래그를 하시고 혹시 여기에서 드래그 영역을 잘못 지정했다. 그러면 컨트롤 D로 해제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밑에 보면 요술봉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셔서 마찬가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빠른 선택 도구와 자동 선택 도구가 나오는데 자동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옵션에 보시면 선택 영역 빼기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지 돼요. 자,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각 선택에 빨간색 부분을 선택을 빼서 하트만 남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역 선택 빼기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 반짝반짝 사각형 틀 안에 있는 빨간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하트만 남아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시 이동 도구를 눌렀다가 위에 메뉴에서 레이어, 새로 만들기, 복사한 레이어를 누르시면 얘네들이 하트만 분리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 레이어 창에 보시면 원본 위에 레이어 1이라고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아마 그 영상을 보시는 그 분들의 화면은 여기가 하트가 따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셨으면 얘네들을 드래그를 이용을 하셔서 분리를 시키면 드래그를 하시면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출력 형태를 봤더니 얘네들이 기울기가 조절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까 크기나 기울기를 조절을 할 때는 컨트롤 T를 이용을 하셔서 조절점이 생기면 이렇게 회전을 하실 때는 이 조절점에 위정도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회전 아이콘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마우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놔두면 또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하셔서 사탕이라고 전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럼 또 마지막 하나 얘네들이 지금 러브 사탕이 남았는데 봤더니 크기도 작고 또 회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사탕을 분리시켜 놨던 애에서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 클릭, 새로 만들기 클릭, 복사한 레이어를 클릭을 하셔서 이 레이어 창 하나를 더 복사한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레이어 창에 보시면 사탕 사본이라고 나오죠? 자, 마찬가지 아까 여기에 있는 사탕에서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동 도구를 이용을 하셔서 드래그로 위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 마찬가지 이용을 하셔서
회전하시고 드래그, 여기 조절점을 이용을 하셔서 드래그로 크기를 줄여주셔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사탕 모양을 한번 복제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크기와 위치를 한번 변형시켜 보세요. 자,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도록 합니다. 자, 도장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한번 잘 해보셨나요? 자, 두 번째는 문자 효과 적용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도구에 보시면 T 도구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수평 문자 도구라고 있는데요. 클릭을 하셔서 손잡이 있는 부분에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하셔서 화이트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눌러 데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커서가 깜빡깜빡일 때 저는 지금 크게 커서가 보이지만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커서 모양이 작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저는 지금 글자 크기를, 글자 포인트를 100pt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10pt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서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대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는 소문자를 이용을 하셔서 글씨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처음에는 글씨가 작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글씨가 점처럼 보여도 그냥 감으로 화이트라는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눌러서 데이라는 글씨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글씨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그 마우스 포인트가 일자로 보이는데요. 이 글씨에 살짝 한쪽을 떨어뜨려 놓으면 이동 도구처럼 보이거든요. 이동 도구가 될 때 드래그를 하셔서 손잡이 있는 부분에다가 위치를 하시고 우리가 문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듯이 글씨를 블럭을 지정을 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위에 옵션에 글꼴과 크기, 지금 글꼴 설정을 하시고 크기는 100pt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책을 보고 연습을 하실 때 글꼴이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이 포토샵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이 다 프로그램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연습하시다가 없는 글꼴은 그냥 비슷한 글꼴을 찾으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글자 색상을 바꾸는 부분인데요. 거기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보시면 색상 번호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옆에 거기에 우선은 흰색인 FFFFFF를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행간을 72pt로 주라고 했는데 여기 옵션에는 더 이상 행간을 편집을 하는 아이콘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문서 종이같이 생긴 아이콘에 보시면 얘네들이 문자 및 단락 패널 켜기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얘네들이 어떤 것을 편집을 할 수 있는 곳인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 행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72pt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다른 데를 클릭을 하면 화이트 데이라는 글씨가 완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이 화이트 데이라는 글씨를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을 하셔서 글라디언트 오버레이로 표기를 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 글라디언트 오버레이로 표기를 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따 또 뒤에 가서는 이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글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53페이지를 보시면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 T도그라고 입력하는 이 부분을 레이어를 레스터화 시켜서 글라디언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색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레이어 창에 보시면 T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아직은 레이어 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를
이동 도구를 누르면 아까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화이트 데이라고 표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문자이지만 T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 도구에 있는 글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미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위에 있는 메뉴인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스터화 클릭하셔서 문자를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레이어 창에 아까 T라고 표기되어 있던 부분이 밑에 있는 이미지처럼 투명하게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색상으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정경색을,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정경색이에요. 정경색을 클릭을 하셔서 흰색인 FFF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경색은 뒤에 있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배경색은 클릭을 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색상 번호인 CD3544를 입력을 하셔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도구에 있는 글라디언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색을 채울 텐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화이트 데이라는 글씨만 나와 있지만 뒤에 있는 배경에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레이어 창에 장극이 4가지의 도구가 있는데 맨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투명 픽셀 장극이를 클릭을 하시면 화이트 데이라는 레이어 창에 자물쇠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그라디언트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위에 옵션에 보시면은 색상이 앞에는 흰색, 뒤에는 붉은색이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정경색과 배경색을 그렇게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우선은 그 뒤에 옆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원형 글라디언트 도구 단추를 하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화면에 화이트데이라는 글씨 밑에부터 수직 방향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채워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라디언트 도구는 내가 마우스로 어느 방향으로 드래그를 했냐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수직으로 드래그를 하라라고 설명이 나와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수직으로 해라, 어떤 방향으로 해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시고 드래그를 하셔서 그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위에 있는 메뉴로 선을 그 하얀색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선 아까 레이어 창에서 락을 걸어줬던 투명 픽셀 잠그기를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해제를 해주시고 위에 메뉴에서 편집을 클릭, 선을 클릭, 문제에서 겉에 윤곽선을 1pt로 하얀색으로 채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픽셀, 여기 색상은 클릭을 하셔서 흰색인 FFF로 표기를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위치는 바깥쪽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클릭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윤곽선이 하얀색으로 채워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그림자 효과와 외부 강선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레이어 창에서 맨 밑에 보시면 FX라는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을 하셔서 먼저 그림자 클릭. 자,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재에서는 이 불투명도를 50으로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숫자는 꼭 50으로 줄 필요는 없고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얘네들을 조절을 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외부 강선을 클릭. 얘네들도 마찬가지 불투명도도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시고 범위도 마찬가지 드래그를 하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다 설정이 됐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문자 효과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여러분도 제 설명을 들어보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문자 효과를 잘 적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브러쉬 도구를 이용을 해서 물방울 효과를 주도록 할 겁니다. 거기 문제 47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블러쉬 도구를 이용을 해서 1, 2로 F는 흰색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을 동적 모양으로 분산을 시켜라 라고 이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눈여겨볼 것은 블러쉬 도구를 1, 2로 지정을 해야 하는 것과 흰색과 동적 모양 분산의 효과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지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물방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 창을 만들어야지만 돼요. 자, 여기 레이어 창에 보시면은 휴지통 같이 생긴 아이콘의 바로 옆에 보시면 우리가 새 레이어 만들기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화이트 데이 위에 레이어 1이라고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이 레이어 창은 우리가 이름을 붙여 놓는 게 나중에 작업할 때도 편리한데요. 레이어 1이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하셔서 딜리트 키로 글씨를 지우고 우리가 물방울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엔터를 치신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 블러쉬 도구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블러쉬 도구는 밴드 같이 생긴 모양의 바로 밑에 보시면은 블러쉬 도구가 있는데요. 블러쉬 도구도 마찬가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많은 도구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서 블러쉬 도구를 이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블러쉬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맨 위에 도구 상자에 블러쉬라는 글씨 옆에 동그랗게 아마 점이 생겼을 건데요. 거기 옆에 보시면 옵션 버튼이 있어요. 삼각형 거꾸로 된 데를 클릭을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마스터 직경이라고 나와 있고 각자 그 PX라는 숫자는 틀리지만 PX라는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또 동그라미 삼각형 모양의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종합 블러쉬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문제에서 1, 2라는 블러쉬 모양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종합 블러쉬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현재 블러쉬를 종합 블러쉬의 블러쉬로 대체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버튼.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많은 종류의 블러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1, 2를 선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 2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얘네들도 살짝 갖다 대면 1, 2라는 이름표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30이라고 번호가 되어 있지만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1, 2라는 그 이름을 가진 블러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걔네들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 종류 중에 문제의 동적 모양과 분산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선 1, 2를 클릭하시고 위에 메뉴에 창을 클릭하신 다음에 블러쉬, 단추 키로는 F5입니다. 블러쉬를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에서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아까 동적 모양을 선택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우선은 여기에 보시면은 분산을 클릭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먼저 문제에 분산을 하라고 해서 분산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적 모양. 자, 여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얘네들 숫자를 이렇게 60%를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조절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도 수치를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할 필요는 없으시고, 우리가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 분산도 여기에 숫자가 800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드래그를 한번 해보시고 이 모양과 출력 형태의 모양과 맞는지, 지금 이렇게 숫자를 작으면 작게 할수록 얘네들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분산의 숫자를 크게 주면 줄수록 퍼진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자, 하시기 전에 먼저 얘네들 전경색이 하얀색으로 됐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이미지 부분을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물방울 모양처럼 얘네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글씨의 위에 물방울이 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에는 글씨 밖으로, 안쪽으로, 뒤쪽으로 이 물방울 모양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저는 봤더니 이게 컴퓨터 속도가 조금 늦어서 한번 여러 번을 했는데 이 물방울 모양이 너무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작업 내역창이 제가 사라졌는데, 저처럼 작업 내역창이 사라지신 분들은 창을 클릭하셔서 작업 내역을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이 물방울 모양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블러시 도구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레이어 속성으로 클릭을 하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드래그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글씨 위로 물방울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글씨 뒤로 물방울을 정렬해 주기 위해서 이 레이어 창에 보시면 물방울이 화이트 데이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화이트 데이 밑으로 물방울이 갈 수 있도록 위치를 해주시면 이 물방울이 글씨 뒤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블러시 도구를 이용을 하셔서 우리가 물방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